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공유는 지식을 퍼뜨리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더 깊은 탐험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진실하고 따뜻한 공감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고 부르는 감정, 타인의 슬픔에 함께 눈물 짓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것처럼 느끼는 이 능력은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고귀한 감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공감이라는 능력의 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이타적인 곳이 아닌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공감의 기원에 대한 조금은 불편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가설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인류의 여명기,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류는 8명에서 10명 남짓한 아주 작은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혈연으로 얽힌 가족 공동체, 즉 시족 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죠. 이 작은 세상 안에서는 낯선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일부는 사냥을 나가고 다른 일부는 채집을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감 능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 애쓰지 않아도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깊은 유대감과 익숙함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아는 정도가 너무나 깊고 완전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수렵 채집 시대에 공감 능력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같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쫓던 사냥감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쫓는 동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공감의 포식자적 기원입니다. 물론 당시 무리 내부의 사람들 사이에도 원시적인 형태의 공감은 존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료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생존과 직결된 고도로 발달한 형태의 공감 능력은 다른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사냥이라는 치열한 생존 활동에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꾼은 먹잇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만 합니다. 저 사슴이 어느 쪽으로 도망칠지, 저 맘모스가 언제 지쳐 멈춰 설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냥꾼은 잠시 동안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그 동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동물의 가죽과 털가죽 속으로 들어가 그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동물의 심장으로 두려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동물의 발굽이 되어 땅의 감촉을 느끼고 동물의 코가 되어 바람의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선 정신적인 융합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사냥꾼은 동물의 움직임을 흉내내고 그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려 애썼습니다. 고대 동굴 벽화에 수많은 동물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이유도 단순히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과 정신적으로 합일하려는 주술적 염원의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냥꾼이 동물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형태의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놀라운 부수적 효과를 낳았습니다. 사냥에 나선 모든 사냥꾼들이 동시에 같은 동물에게 공감하면서 그들 사이에 강력한 공통의 정신 세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대상에 집중하고 그 대상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면서 흩어져 있던 개인들의 마음이 하나의 거대한 벌집 마음처럼 연결되었습니다.
사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발휘된 공감 능력이 역설적으로 인간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협동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현대사회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냥을 통해 탄생한 이 차갑고 목적 지향적인 공감 능력, 감정적 교류 없이 오직 상대의 마음을 읽고 예측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 능력. 혹시 떠오르는 존재가 있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마치 원시 시대의 사냥감과 같습니다. 이용하고 조종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해야 할 도구이자 먹잇감일 뿐입니다. 그들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 원시 사냥꾼이 사용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형태의 공감 능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차가운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차가운 공감이란 정서적 교감이나 감정적 반응이 완전히 배제된 채 오로지 인지적으로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마음을 해독하고 그들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뛰어납니다. 심지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 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상대방의 피부 속으로, 신발 속으로 직접 들어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공명하지 않고 슬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저 차갑게 분석하고 예측할 뿐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슴의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공감은 관계를 맺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무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포식자와 먹잇감, 나르시시스트와 피해자처럼 전혀 다른 두 존재 사이에 어떻게 이런 기묘한 공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기반이 있습니다. 첫째, 공통의 배경입니다.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피해자는 비슷한 아픔의 역사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 어린 시절의 학대나 트라우마와 같은 어두운 배경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공유된 상처는 포식자가 먹잇감의 취약점을 본능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사냥꾼과 동물이 같은 숲이라는 환경을 공유하듯 그들은 아픔이라는 공통의 심리적 환경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강렬한 친밀감을 만들어내는데 이 친밀감은 바로 이 공통의 배경 위에서 세워집니다. 둘째, 초각성 상태의 세밀한 관찰력입니다. 사냥꾼,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는 모두 극도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 몸짓, 말투의 뉘앙스까지도 놓치지 않고 포착해냅니다. 피해자들이 종종 레이저 같은 시선에 꿰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상대를 스캔하여 모든 취약점, 약점, 접근 가능한 통로를 파악하고 머릿속에 정교한 지도를 그립니다. 마치 사냥꾼이 동물의 습성을 파악해 함정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공유된 환상입니다.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는 강력한 이야기 즉 환상 속에서 진행됩니다. 사이코패스는 피해자에게 달콤한 미래라는 환상을 제시하고 피해자는 그 환상에 기꺼이 빠져듭니다. 물론 포식자는 그것이 거짓임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그 환상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그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몰입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와 함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커플이라는 환상의 서사를 만들어갑니다. 이 공유된 이야기 안에서 둘은 강하게 결속됩니다. 마치 거대한 고래를 쫓는 사냥꾼과 고래 사이에 생사를 건 장대한 서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들의 관계는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역할놀이입니다. 사냥꾼과 동물,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 속에서 각자는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동물은 사냥꾼의 존재 이유가 되고 사냥꾼은 동물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그들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피해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은 구원자, 다른 한 명은 구원받는 자, 한 명은 가해자, 다른 한 명은 희생자라는 역할극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이처럼 공감 능력은 그 기원부터 포식이라는 행위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하고 따뜻한 공감 속에도 미세한 포식자적 측면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이 공감할 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우리 자신의 정신 안으로 끌어들여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삼킴으로써 그의 고유한 존재를 잠시 지워버리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공감의 이면에는 이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정은 이렇듯 빛과 어둠을 함께 들여다보는